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이고요. 지난 2월 이후에는 5개월 만인 오늘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만났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 한 목소리로 민생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이 노동관계법 그리고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안들 여당뿐만 아니고요. 야당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서 추경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입장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이 미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인권 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이 전례 없던 일로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함께 이번 대북 인권 제재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미국 정부가요, 인권 유린 관련을 이유로 김정은을 비롯해서 북한 최고위층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보도됐는데 누구 올라갔나요? 김정은 등 개인 15명 그리고 기관 8곳인데요. 네. 좀 이 북한 이른바 김정은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핵심 최고위층 인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구조는요. 백두 혈통을 맨 위에 놓고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지배연합이라고 보는데 네. 이 최고위층 한 100명 정도 200명 정도만 이 최고위층에서 관할을 하면은 네. 김정은 일가가 관할을 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관할되는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구조는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의 다 어떤 민심을 살펴야 되는데 네. 북한 구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들한테 특혜를 주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명단은 지금 말씀하신 최고위층 김정은을 네. 포함한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네.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 미국 정부가 밝히지는 않았는데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이번 제재 대상에 빠졌어요. 어허.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 이 정치범 수용소를 총괄하는 김호농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인사 역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어쨌든 미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나 이 기구들이 북한 체제를 떠받들고 작동하는 핵심 기구들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빠진 것이 조금 어떤 문제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제 하나의 이유로 북한 지도층을 제재하기로 한 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대 이상은 과거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캄보디아 기억에 인권 유린.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시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네. 그다음에 남아공의 과거 아파타이드 정책을 그래서 이유 없이 네. 피부색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흑인 차별 정책. 이것이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건데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같은 범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네. 2차 대전은 나치 전범들이 나중에 중남미나 이런 곳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세력이 저희 재판소에 수십 년 동안 추적을 해서 법정에 세웠듯이 네. 인권 유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2014년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김정은 등 이런 핵심 인사들을 공소시효 없이 헤이그에 있는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이미 국제사회가 이른바 규범을 정한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북한 인권 사례가 심한지 지금 청취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한 교화서라는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우리로 말하면 형무소죠. 그런데 네. 이 식사를 어느 정도냐면 그 사례를 비근하게 짧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강냉이와 옥수수가 약간 섞인 깡통 맥주 3분의 1 정도 크기의 식사가 나왔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종이컵보다 좀 더 작다. 높이가 한 3cm 정도 네. 된다. 거기에 소금국만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루 이런 거를 하루 한 끼만 준다는 거죠. 네. 수감자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을 들어보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일반 사범들도 오면은 가족들이 면회를 하면서 그거를 먹고 사는데 면회도 안 온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죽냐? 영양실조로 죽죠. 그리고 네. 문제는 구금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정 재판 과정을 전혀 안 걸치고요. 이 교화소나 수용소를 탈출하다 걸리면 무조건 공개 처형. 이 실태가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은 잘 이 비근 이해를 안 가겠습니다만 네. 이제 저처럼 관심 많은 사람들은 차마 이 증언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 같은 민족 동포인데 북한 지도자들이 당국자들이 주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라는데 굉장히 울분을 토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아우슈비츠 상황은 역사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고 네. 우리가 분노하는데 자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좀 이제 반성도 되는데요. 자 이번 미국의 제재 발표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예, 좀 북한은 굉장히 부글부글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포함됐다라는데 굉장히 이번이 제재 강도가 크다 이렇게 네. 보인다. 북한에서의 그 김정은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이른바 백두혈통은요. 네. 평양을 안 가보신 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두 차례를 다녀와 봤는데 신입니다. 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곳곳에 뭐 유인들 동상 있지만은 먼지도 끼고 어떤 그 새의 그 부유물도 끼고 네. 이제 동상이 좀 더러워지면 한꺼번에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네. TV를 통해서 잘 봤으면 북한 전역에 그런 김부자 동생이 한 700여 개 있는데 24시간 1년 365일 광택이 납니다.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 궁금해서 가서 여쭤봤는데 네. 동상 관리인들이 24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동상 자체가 어느 정도 신격화됐냐면은 유사시에 네. 우리 공군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에 동상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게 뭐 군사시설물도 왜 그러냐라고 하는지만은 북한 주민들이 받는 타격은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들로서는 전혀 상상을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자체를 국제사회가 인권 낙인 범죄자로 찍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북한이 예민하게 나올 겁니다. 잠시 네. 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2014년 헤이그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냈을 때 이 문제가 났을 때 북한 대표단들이 굉장히 크게 소동을 피우고 반발을 하고 네. 유럽 국가들이 이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를 하면 북한 당국 관계자들이 나타나서 회방을 놓고 소란을 피우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 특히 백두혈통 부분에 대한 똑같은 사람과 취급을 한다. 당연히 사람이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런 심정적으로 동요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지금 북미 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지금 남북 관계 경색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북한이 이걸 빌미로 5차 핵실험을 안 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일단 오바마 행정부는 뭐 2기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말에 끝이지만 그렇죠. 이번에 이걸 발표를 한 거는 끝까지 대북 압박 자세로 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줬고 네. 여기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과거에도 늘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핵능력 고도화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금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걸 빌미를 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북한의 그런 노림수를 꺾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중국 역시 국제사회나 G2 국가를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중국 역시 아무런 반응을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당사자인 북한은 굉장히 어떤 형태로든 도발 유형이라든가 북미 관계 네. 개선 본인들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장을 받을 거라고 판단되는 거죠. 네. 자,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반도 정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